저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낡은 노트에 빽빽하게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종이 냄새와 잉크 자국이 제 하루의 위안이었지요. 소설가가 되어 내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겠다고 그 어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 장터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사를 했지만 술을 가까이 했고 술 기운이 오르면 집안은 늘 불안했지요. 큰 소리, 무거운 발자국, 그리고 가끔 날아드는 손길. 저는 어린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나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묵묵히 밥상을 차리고 말없이 방을 정리하던 모습이 제게는 늘 안쓰럽게 보였어요. 가끔 제 글을 들려드리면 참 잘 썼다. 너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하셨지만 그 이상은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그분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중학교 시절에는 선생님께서 제 글을 칭찬해 주시곤 했습니다. 반 친구들 앞에서 제 글을 읽어주실 때 저는 온 세상이 제 편인 듯 했지요. 그 순간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장터에 들른 은행원 청년이었지요. 말투는 점잖았고 차림은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그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듯 했거든요. 그는 글쓰기도 좋지만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아내가 된다면 더 빛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믿음에 저는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서울로 떠나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소설가의 꿈을 접어야 하나. 아니,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겠지. 그렇게 제 손에서 펜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점잖음 뒤에 얼마나 단단한 벽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제 오랜 꿈이 그렇게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서울의 아파트 생활은 처음부터 낯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대신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창문 밖으로는 회색 건물만 가득했지요. 저는 아침마다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저녁상을 차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지만 제 안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이영호 씨는 늘 단정했습니다. 출근 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지요. 정숙 씨,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요. 우리 집은 집안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종종 노트를 꺼내 몇 줄이라도 적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일만 해도 충분하다. 결국 노트는 서랍 깊숙이 들어가고 말았지요.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말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손님을 맞는 자리에서도 그는 제 이야기를 끊곤 했습니다. 우리 정숙 씨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살림만 잘하면 돼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웃어 넘겼지만 제 속은 쓰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 글쓰기 모임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집 근처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신문을 접으며 제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런 거에서 뭐 해? 괜히 쓸데없는 사람 만나서 말만 많아지지. 집에 있으면 되잖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걸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옛날 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도서관에 갔습니다. 작은 글쓰기 모임이 열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글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제 안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랫동안 잊었던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에 글쓰기 모임이 있어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 내가 뭐라고 했어? 괜히 사람들 앞에서 집안 망신시킬 생각이야.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꺼내 다시 글을 썼습니다. 남편 몰래 조용히. 종이에 펜이 닿을 때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습니다. 나는 아직 쓰고 있다. 나는 아직 나다. 그렇게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언젠가는 이 침묵을 깰 것이다. 남편의 말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전화를 오래 하면 누구랑 그렇게 얘기해 하고 묻곤 했습니다. 잠깐 마트에 다녀와도 왜 이렇게 늦었어라며 의심의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발소리를 죽이고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갈증이 커졌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갈증,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갈증이었습니다. 하루는 다시 글쓰기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모임에 함께하자는 권유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집 전화로 걸려온 것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남편이 이미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야? 그냥 도서관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그런 전화 받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에 쥔 신문지가 힘없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서랍 속 노트를 꺼내려다 다시 덮었습니다. 벽 너머의 인기척이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친정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살림살이 몇 가지를 챙겨주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정수가 잘 지내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표정이 굳어있던 걸 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식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시곤 한참을 바라보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고 몸만 건강해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춘 채 방 안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남편이 방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그림자가 틈새로 비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산다. 무언가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설 용기도 도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우연히 아파트 우편함에서 작은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주부 글쓰기 교실 모집. 글자 몇 줄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제게는 희미한 빛처럼 보였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를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막혀 있어도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닫힌 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발견한 전단지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은 단출했지요. 주부 글쓰기 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도서관. 그 글자가 제 안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전단지를 서랍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꺼내어 바라보다가 다시 접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 눈에 띄면 또 뭐라 할까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그 작은 종이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루 저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시장에 조금 다녀와야겠어요. 장이 크게 선다 해서요.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마. 장 보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걸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걸음을 시장 쪽으로 돌리는 척하다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작은 강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평범한 주부들, 나이든 분들, 그리고 몇몇 젊은이들까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글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모두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한 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보여요. 오래 묵혀둔 이야기 같아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존재가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도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다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불씨는 이제 꺼지지 않을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딸 은주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은주야, 사실 도서관 글쓰기 모임에 나가고 있어. 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드디어 시작했네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알면 화낼 거야.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 은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도 살아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제 안에 무거운 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편이 곁에 있었던 겁니다.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며 모임에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딸과 함께 글을 고쳐보기도 했습니다. 글이 점점 다듬어지고 모임에서 박수를 받을 때마다 제 안에 잃었던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예민했지만 저는 더 이상 전처럼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기보다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몰래 노트북을 구해 글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글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때요? 요리하는 모습이랑 글을 같이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망설였지만 마음 한켠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세운 벽 안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제가 이제 벽 너머의 세상을 향해 작은 창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두려움 없이 펜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삶을 되찾아주는 듯 했지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마치 제 안의 변화처럼.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겠다. 작아도 좋으니 나를 지켜내겠다. 유튜브 채널은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딸 은주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짧은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화면 속 제 모습은 낯설고도 새로웠습니다. 엄마, 너무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은주의 말에 힘을 얻어 영상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어머니 글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상은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났고 사람들은 요리 비법보다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작은 희망을 나누는 글은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은주는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촬영을 돕고 댓글을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엄마예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생전의 그림자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삶을 가두었지만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지요. 가끔은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어린 제가 남몰래 노트를 적던 밤.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제 이야기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글을 씁니다. 짧은 문장, 단정한 단어, 그리고 진심. 제 목소리는 화면을 넘어 다른 이들의 마음에 닿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제 삶의 고백입니다. 고립과 침묵 속에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은주가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같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멈추지 않을 거야. 창문을 열자 가을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제 손끝을 감쌌습니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의 이야기로 채우겠다. 나의 목소리로 누군가를 위로하겠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잃었던 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